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 건조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6도, 경주 영하 7도, 영덕 울진 영하 8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러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포항의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육지에는 강풍주의보,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자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문화체육시설이나 청사 신축, 축제, 홍보관 건립 사업을 할 경우 광역단체는 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 기초단체는 200억 원 미만이면 자체 심사할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2곳 이상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재정을 분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 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가 가능합니다. 포항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사업의 조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오늘 KDI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참석해 형산강에 지난 2018년 이후 홍수 예보가 5회 이상 발령되는 등 매년 홍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형산강 정비 사업은 경주에서 포항까지 36km 구간의 하천 내 퇴적토 준설과 제방을 보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028억 원입니다. 마이스는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산업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경북에선 최근 마이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관련 인력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기업, 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53년 문을 연 경주정보고등학교. 관광 서비스와 유튜브 창업, 스포츠 마케팅 등 특색 있는 학과가 개설돼 있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학교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년 후가 되면 지금의 학령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 학령 인구가 더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자구책을 찾던 학교는 마이스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유치해 관광과 숙박 등 여러 산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마이스 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완공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경북은 관련 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국제회의법을 지정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광역 마이스 산업을 키울 예정이고 그 키우려고 하면 전문 인력이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경북도와 교육청 등 지자체와 지역 대학, 여러 기업들도 마이스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마이스 관련 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호텔과 컨벤션 센터, 관광공사 등에 취업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경주에는 에이펙이 열립니다. 그 외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경주인데 우리 학교에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런 관광에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는. 경주정보고가 올해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100억 원을 지원받아 마이스 산업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내 47개 전통시장이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사업에는 포항 대해불빛시장 등 5곳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에는 구룡포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는 죽도 농산물시장과 울진 후포시장이 선정됐습니다. 경북도는 공모사업 외에도 올해 전통시장에 총 282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건립과 시설 현대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포항시는 오는 10일까지 제수 선물용 식품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떡류와 한과류를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330곳이며 위생적 취급 기준과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소외계층이 겪는 추위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기온이 영하 3.7도까지 떨어진 새해 첫날 60대 노숙인이 대구 도심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자체에서는 한파 쉼터와 한파 응급대피소를 지정했다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실태를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역 광장입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광장에도 노숙인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아침 여기서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청은 남성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노숙인은 숨지기 하루 전날 질병 판정을 받아 외래 치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추위는 노숙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합니다. 철도 쪽으로 진출적으로 역쪽으로 있으니까 자기 산에 가서 그냥 뭐 각자 식량도 덮고 굴 이거 2개, 3개는 넣고.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한랭 질환으로 숨진 노숙인은 48명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익숙하시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곳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고요. 취약계층이 추위를 피하도록 한파 쉼터라는 곳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836곳의 한파 쉼터가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경로당, 은행 등입니다. 공간은 한정적이고 영업시간에만 운영할 뿐 공휴일이나 밤에는 문을 닫습니다.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도 있습니다. 응급대피소는 한파 특보가 내려져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홍보도 부족해 이용 대상자들은 응급대피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응급대피소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대구에 있는 응급대피소는 각 구군마다 한 곳, 모두 9곳뿐입니다. 대구 서구에는 이 버스 승강장 한 곳만 한파 응급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안내판마저 없습니다. 대피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합니다.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이제 사용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용자가 없습니다. 겨울 한파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취약계층에게는 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2,93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212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8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2.2%, 인명피해는 22.3% 줄었지만 공장 등 대형 산업시설 화재가 많아 재산 피해는 44.3% 늘었습니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24.7%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17.2%, 원인으로는 41.1%가 부주의, 23.8%는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도로 건설 분야에 국비 1조 7,891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4,553억 원,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 2,789억 원, 포항 안동 국도건설 677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도 경주 양남면, 문무대왕면 간 국도는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와 경주 매전 건천, 안동 영덕 국도 건설은 올해 준공됩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안동 예식장 벽 속에 봉인돼 있던 벽화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림으로 선교 활동을 펼친 프랑스 출신 앙드레 부통 신부의 작품으로 안동시는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과거 예식장이었던 곳의 가벽 뒤에 오랜 세월 동안 봉인돼 있던 벽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양의 야수주의 화풍에 가로 3.6m, 세로 2.5m 크기의 벽화엔 1966년 앙드레 부통 신부가 그렸다는 연도 표기와 사인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해바라기 속에 전통 홀레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 그 아래 바구니에는 어린아이 3명이 그려져 있는데
3명의 자녀를 3살 터울로 35세까지만 낳자는 당시의 인구정책 33-35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풍속화 그림이고 그리고 1960년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상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프랑스 출신의 앙드레 부통 신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전국의 성당이나 공소의 성화를 그리며 미술로 복음을 전해왔다는 점에서 전통 혼례를 담은 이번 안동 벽화는 이례적이며 희소성이 큰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동 벽화는 당시 예식장 운영자인 고 유한상 안동문화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예식장을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벽화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내시경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존재를 확인했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술성도 뛰어나고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등록하려고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영 묻힐 뻔했던 벽화 발굴로 우리 가톨릭 미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부통 신부에 대한 재조명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해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에 포항 연어양식 특화단지가 반영됐습니다. 포항시 장기면에 조성 중인 연어양식 특화단지는 실시계획 수립과 환경, 재해, 교통 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연어양식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세제 혜택과 분양가 조정 등 혜택이 부여되며 현재 노르웨이 기업 등 국내외 6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산내면 전역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79억 원을 들여 산내면 대현리에 상수도가 앞장 9곳, 신원 내칠리 등의 상수관로 19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내면 광역상수도 사업이 2027년 완료되면 건천 정수장에서 생산한 원수를 산내면 전역에 보급할 수 있게 됩니다.